가자. 채점은 좀 이따가 아직 답 못 낸 것들이 있거나 계산이 조금 남은 것들이 있을 거니까 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이따가 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인도공고 문제 보면은 어려울 법한 문제들이 한 4개 정도 있나? 3개 정도 있나? 킬러 문제라고 할 만한 거는 굳이 꼽자면 한 2개 정도밖에 없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좀 계산이 좀 어렵게 한다 해야 되나? 시간을 좀 끌려고 하는 문제들이 덜어 한 10번대쯤에 있기는 해요. 근데 난이도 자체가 뭐 엄청 높은 편은 아니라서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1번 문제부터 보면 이런 문제들은 너무 많이 만났다, 그치? 그치? 이거는 이제 계산 실수만 조심하면 되고, 특히 이거 이제 자신 있어가지고 암산하려다가 이거 마이너스 2배 해야 되는데 괜히 2배만 해가지고 잘못해서 막 몇몇 항들을 부호 안 바꿔서 틀리는 거,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쉬운 문제들에서 너무 이제 암산을 할 때 계산 실수 분명히 해봤던 경험 한 번씩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고, 가끔 가다가 이런 문제가 살짝 변형돼서 이런 것도 있다. 주어진 문제가 A와 B와 C를 줄 테니까 저거 구해봐, 이게 아니라 A 더하기 B를 줄게, 막 A-B를 줄게, 또는 뭐 더하기 C를 줄게, 뭐 예를 들어서 2A-B를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A를 구해봐, B를 구해봐, C를 구해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뭐 하면 되겠어? 얘네들만 보면서 연립하는 문제들도 있긴 하겠다, 그치? 저렇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을 좀 끌 수 있게 되고, 너희들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난이도가 좀 낮으면은 저런 문제들을 일부러 시간 좀 많이 끌게 하기도 합니다. 알았죠? 이거는 뭐 워낙 많이 풀었을 거라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고, 2번 문제는 요건 뭐야? 얘가 뭐가 되도록 하는?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그럼 너희들은 이제 뭐야? 항등식에서 뭐 찾는 거야? 태어봐. 항등식에서 A와 B와 C를 찾으러 가는 거다, 그치? A, B, C를 찾겠습니다. 항등식에서 특정 항들이 개수가 뭐 정해져 있지 않아 있는 상황인데, 그 특정 개수를 찾아가 보자. 뭘 찾으러 가자고? 미정계수를 찾으러 가보자고. 그럼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수치대입법이고, 하나는 개수비교법이고. 그러면 지금 문제는 수치대입법인지 개수비교법인지를 재빠르게 판단을 해야지. 그게 이제 너희들이 평소에 항등식 문제를 열심히 연습해온 이유 아니에요. 여기에는 식을 보면 이거를 일일이 전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야? 항등식이 되도록 A, B, C, 특정 A, B, C 중에 한두 개를 사라지게 해서 A, B를 구할 수 있나? 네, X에 뭐뭐 넣어주면 돼요. 0 넣어보고 X에 뭐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X에 뭐 넣어보고 마이너스 3도 넣어보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X에 0을 넣어버리면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B와 C들은 사라지거든. 그럼 누구만 구할 수 있어? A만 구하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X에 0을 집어 넣어볼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우변은 얼마예요? 3A. 아, 그러면 A는 얼마네? 마이너스 1. 두 번째 X에다 뭘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좌변은 얼마가 나오고? 2 더하기 1 빼기 3이니까 0 나온다, 그치? 우변은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집니다. 누구만 남아? 얘만 남아. 그래서 마이너스 1, B, 2. 마이너스 2B가 된다, 그치? 그래서 B는 얼마예요? 0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누구? C를 찾으러 가자. 뭐 하자? 마이너스 3을 집어 넣어주면 되겠다, 그치? 아이고, 좌변은 그럼 얼마야? 3 빼기 3이니까 사라지고 2구 18. 18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 넣었으니까 사라져 얘만 남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6C가 되겠다, 그치? C는 얼마예요? 3. 요렇게 찾아가야지. 이거 전개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개해서 2차항과 1차항과 상수항을 비교하러 가보자라는 거는 개수비교법이기는 하지. 개수비교법은 모든 문제에 풀 수 있는 어떤 풀이야? 가장 기본 풀이에 해당하잖아. 근데 우리는 뭐 좀 쉽게 풀 수 있는 수치대입법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지. 과연 수치대입법을 쓰면 쉽게 풀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그 식의 형태에서 결정됩니다. 맞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그치? ABC를 연립형으로 푸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항등식에서 뭐 찾는 거? 미정계수법에서 수치대입법을 쓸지 개수비교법을 쓸지 찾는 그 형태의 문제들을 반드시 연습하셔야 될 거야. 앞으로도 계속 많이 만나게 될 거고, 이 내용이 나중에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너희들이 좀 힘들어 할 수 있는 나머지 정리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알았죠? 그쪽 부분은 이제 내가 아마 기출문제 다 풀고 나면 좀 보충 프린트 줘가지고 쭉 어려운 문제들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 연습시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쉽게 찾아갔다, 그치? 요 녀석 분명히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 문제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 그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의 문제라는 게 뻔하게 보이는 문제들도 다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물어본다던가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를 물어본다던가 또는 뭐 삼승 더하기 삼승 같은 거 물어본다던가 하면 누가 봐도 근과 계수의 관계잖아. 이런 문제들 나오면은 땡큐지. 그치? 그런 문제들은 그냥 거저 맞추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물어보는 걸 좀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다고. 그 녀석들은 내가 다음번에 보여줄게요. 알았죠? 기출문제에서 만나게 될 때 그때 설명을 해줄게. 신영이는 아마 S3반에서 했을 거고. 아무튼 4번 갑시다. 얘는 뭐예요? 이차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고 주어져 있는 범위까지. 그치?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뭐랑 같이? 범위랑 같이 그려가지고 최대 최소 찾으러 가자. 뭐 하자? 그래프를 그려서 축의 위치를 찾고 축의 위치가 x는 1이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4까지. 그래서 최소값은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일단 찾아옵니다. K값을 찾습니다. K를 찾아주면 식이 완성되니까 그 식을 이용해서 뭐 해줘? 4일대의 값을 가지고 최대값 찾으러 가면 끝나는 문제다. 그치? 요거는 쉽게 맞췄죠? 이거는 다 맞춰야 되고 5번 문제는 사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전개하면 되는 문제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더하기 2abi가 뭐예요? 4i. 그래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리고 얘가 뭐가 되도록 하는 ab가 뭐가 되도록 하는 2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만 찾아주면 됩니다. 맞죠? 그럼 문제는 무슨 문제로 바뀌었네?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0입니다. a 곱하기 b가 2가 되세요를 만족하는 ab에 대하여 뭐 하래? 5번 3ab를 뭐야? 끝났네? 6이네? 됐죠?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난 연립해서 ab 찾는 건 줄.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맞죠? 답 있냐? 6이니까 1번에 있네요. 됐지요? 여기서 뭐 물어볼 수도 있겠어? 곱셈 공식의 변형식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나 a 마이너스 b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치? 또는 어떤 걸 이용할 수도 있겠네? 좀 연립형 문제로 해서 3a 더하기 b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긴 하겠다. 그치? 지금은 안 물어보지만 알았죠? 요거 찾으러 가면 되고 이거 설명하고 나면 이제 14번으로 넘어가 봐야지. 자 14번에 복소수니까 똑같이 14번 문제를 보면은 제곱하면 음수라고 합니다. 얘들아 유찬아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복소수는 어떤 복소수야?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것. 순허수다 그치? 그래서 왜 말하는 거 끄덕끄덕만 해. 위에 있는 복소수를 뭐 해주세요? 순허수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정리 따로따로 해줘야지. 요거를 이제 당신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 본 수업에서 분명히 정리하셨을 겁니다. 내가 나랑 하는 애들은 내가 해줬고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거든. 그래서 순허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 순허수가 되려면 실수 부분은 뭐가 되고 0이 돼서 사라지고 순허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은 절대로 0이 돼서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해주면 x는 2도 3도 아닌 상황인데 여기서 x는 1 또는 2라 그랬거든. 그럼 2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답은 1밖에 없는 거지. 됐죠?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요거 좀 정리 잠깐 다시 한번 하고 가자. 우리 복소수 G를 실수 AB를 이용해서 실수 AB라고 써야 된다 원래 이용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원래 복소수의 분류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은 어떻게 분류를 해주냐면 B가 0일 때랑 B가 0이 아닐 때로 구분을 해서 B가 0이면 뭐가 됩니다? 실수라고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 허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허수 중에서 A가 0이 되는 녀석을 뭐라고 부르게 돼? 순허수라고 부르게 되고 A가 0이 아니다. 그래서 얘도 둘 다 살아있으면 그냥 이름이 딱히 없어요. 순허수가 아닌 그냥 허수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분류하는 데는 전부 다 이유가 있다고. 어떤 이유? 이 G를 뭐 해주게 되면 전부 다 G 제곱을 구해주게 되면 실수는 제곱하면 뭐가 되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놈이 무조건 나오게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지?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됩니다. 이 둘을 합해서 제곱해서 실수가 되도록 하는 이라는 문제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뭐가 돼요? 허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살아나거든. 오케이? 요거 반드시 너희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태우 알겠지? 그래가지고 보자마자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거?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거는 뭐였어? 순허수였어. 이걸 찾아가야 된다고. 알겠죠? 기훈이 알겠지? 이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거기서 이제 번외로 살짝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 어떤 거?
G3승이 실수, G4승이 음수, 뭐 이런 것들도 나와. 풀어봤었을 거예요. Z4승이 음수가 되고 싶어. 그럼 G는 어떤 수였게? 아이고, 4승이 음수. 그럼 뭐였을까, G는? 어떤 형태였을까? 그런 문제들도 자주 나옵니다. 4승을 해서 음수라는 말은 제곱이라는 놈을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왔으니까 제곱이 무슨 수? 순허수였을 거다, 그렇지? 그러면 G라는 놈을 뭐로 잡아주면? A 플러스 BI로 잡아주면 D 제곱을 했을 때 뭐 나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더하기 2ABI가 나오는데 그게 순허수가 되고 싶대. 그럼 뭐야? 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크기가 똑같네. A 플러스 AI 또는 A 마이너스 AI 꼴이면 4승이 음수가 됩니다. 이런 것들 찾아가거나 뭐 이제 기억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지. 오케이? 요런 문제를 응용하러 갈 수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깜빡한 사람들은 잘 적어놓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 6번 하나 더 가보자. 6번 문제 가보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x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 녀석 문제는 뭐 이거 가지고 뭐 해주세요? 실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를 찾아주세요. A와 B를 모두 찾아달란다, 그치? 이거 뭐 해달라는 얘기야? 제대로 본 2차 방정식 또는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 그 문제랑 약간 유사하네. 얘가 알려주는 거는 누구?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얼마입니다? 1입니다를 알려주는 거라서 결국 두 번째 누구?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라는 거랑 같이 뭐 연립을 하든 혹은 통분을 해주고 나니까 분모가 1이라서 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네? 마이너스 1이네를 바로 알 수 있다, 그치?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다른 개수들을 추가로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네. 이게 A니까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 두 번째 알파 베타 분의 1 두 근의 곱이 뭐였어? 마이너스 B였는데 알파 베타가 1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1이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찾아오라는 문제. 제대로 보고 푼 개수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알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주면 되는 단순한 문제다, 그치? 이런 것들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뭘 원하는 건지 잘 파악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쭉 푸는 거 보면은 몇 개 정도 풀었냐? 한 7개 정도 풀었다, 그치? 14번 포함해서. 이런 7개 정도 푸는데 시간 딱 얼마나 걸렸어? 설명 다 하는데 10분, 15분? 그치? 너희들이 20문제 푸는데 실제로 30분이면 답까지 모두 다 꼼꼼하게 답까지는 체크하지 못하더라도 흐름까지는 다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시험 기간에 몇 문제 푸냐? 막 1000문제, 2000문제씩 풀잖아. 그 정도까지는 안 푸나? 한 500문제, 1000문제씩 풀잖아.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그치? 4월 한 달 동안 풀어내는 양만 엄청 많은 문제들이 될 거야. 그렇게 많은 문제를 푸는 이유는 뭐야? 보자마자 아, 이거 이 문제네?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되네를 알아오라고. 그래서 일부러 연습을 많이 하는 거니까 자,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항등식 저 문제를 발견을 못했다. 또는 이거를 놓쳤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담임쌤한테 얘기하든 나한테 얘기하든 그 특정 단원, 특정 유형의 문제들 좀 비슷한 것 좀 보여달라라는 식으로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약점 유형들은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알았지? 그런 것들 연습하는 그게 이제 시험 대비고 아까 말했듯이 보자마자 파악을 못했다는 거는 그 유형이 약점일 수 있다는 거야. 알았죠? 다음번 기출문제나 그 다음번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뭐 해보자. 좀 더 약점들 찾아가면서 이제 약점 보완 좀 합시다. 알았죠? 자, 일단 쉬었다가 남아있는 문제들 좀 더 설명할 거니까 혹시 다 풀지 못했던 사람들은 조금 풀어도 되고 잠깐 쉬었다가 10분 뒤에 시작할게요, 다시. 오늘은 이제 기출문제 처음 하는 날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뭐 나랑 수학 상을 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는데 대부분 수학 상은 또 나랑 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학 상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는 학생들도 좀 있어서 수학 하랑 수학 상은 또 다르잖아. 수학하는 뭐 처음 하는 애들이 또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좀 자세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늘은 첫 회는 한번 진행할 거고 다음번부터는 저는 1번 같은 거 설명 안 할 겁니다. 저런 거 틀리면 이제 반성해야지. 그치? 요런 거는 이제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된다. 그 얘기만 그냥 할 거 말고는 없어서
다음번부터는 안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적당하게 난이도 높은 거나 아니면 저런 거 깜빡할 수 있는 요런 거나 그런 것만 한 번씩 계속 설명해주고 다시 언급해주고 하는 식으로 갈 거예요. 다음번부터는. 자, 가보자.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보냐. 7번 문제는 보자마자 인수정리 혹은 뭐예요? 나머지 정리다. 그쵸? 7번 문제는 어느 다항식에 대하여 문자가 몇 개네? qx 마이너스 6까지. 뭐 문자가 딱 두 개네. 식이 몇 개 필요합니다?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학생들과 선생들의 차이는 사실 그런 것 같아. 학생들은 일단은 풀어보고 아는 개념에서부터 뭔가 출발을 하거나 또는 일단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한다면 선생들은 대부분 이거는 미지수가 두 개네. 식을 두 개 찾아야겠군.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 그런 차이가 학생들과 선생들의 차이가 아닐까 싶기는 해. 이거는 누가 봐도 PQ, 문자, 미지수 딱 두 개 있고 PQ를 찾으라는 말은 뭐예요? 식을 두 개 찾아서 필요하다면 연립을 하고 아니면 PQ를 각각 하나씩 찾아가자.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다. 그렇지? 처음에 뭐 하다 그랬어?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해주세요?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 넣어주면 저 주어진 식이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예요? 10이에요 라는 얘기는 역시 뭐 해달라는 얘기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어떤 거? 2를 대입을 해주면 저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뭐 해주면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옵니다? 나머지가 나옵니다. 위에 거는 인수 정리고 밑에 거는 나머지 정리다. 그렇지? 를 이용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 인수 정리나 나머지 정리 파트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결국 나눗셈의 관계식이 무슨 식이다? 항등식입니다 라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잘 모르면은 뭐 해주세요? 나눗셈의 관계식을 세워버리면 사실 끝나는 문제다. 그치? 요 주어진 식은 뭐로 나누면 x 더하기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여기가 다고, 그래서 뭐 해보자. q1 찾고 싶지 않으니까 수치대입법으로 해석을 해서 뭐 x의 양변에 뭐 넣어버리자? 마이너스 3을 넣자. 이렇게 푸는 거고, 두 번째 x-1로 나눴을 때는 뭐예요? 몫이 q2x 나머지는 10이니까 여기서도 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pq라는 미정계수지 q2라는 식을 구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얘를 사라지게 하는 수치대입법. x에 뭐 넣기? 2 넣기. 그게 바로 나머지 정리예요. 알았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는 딱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얘는 좀 이제 계산이 좀 지저분해질 수 있기는 한데 결국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따로따로 정리해가지고 실수 부분을 A로 찾고 허수 부분은 B로 찾고, I의 거듭 제곱에서 홀수승들은 전부 다 허수 부분이 될 거고 짝수승들은 전부 다 실수 부분이 만들어지겠다. 그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되지만 그런 문제고요. 오케이? 저거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정리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9번. 요번에 인더 권고는 작년 인더 권고는 너무 항등식 쪽으로 엄청 많이 초점을 맞춰둔 것 같아. 9번 여기다 써야겠다. 너무 초점을 맞춰둔 것 같아. 항등식 쪽으로. 결국 이제 어려워하는 것들은 대부분 항등식이거나 나머지 정리 또는 고차 방정식이거나 뭐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얘들 보니까 고차 방정식도 있기는 해. 그치? 10번 같은 거 보면. 근데 오메가 몇 개 나오고 나면 고차는 거의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 9번 문제는 뭐예요? 항상 지나는 점 찾기.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려면 뭐 해주세요? 관련 없는 뭐 어떤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는 그 K라는 문자로 뭐 해주세요? 식을 정리해줍니다. 맞죠? K가 있는 녀석들과 K가 없는 녀석들로 정리를 해서 바로 전개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4까지 묶었을 때, 그리고 K가 없는 녀석 뭐? 2 남았을 때, 그때 나오는 거다. 그렇지? 얘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1과 마이너스 3 인수분해 해주면 K 곱하기 x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3이거든. 그래서 K를 포함하고 있는 그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들을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항상 지나는 점 찾는 거다. 그렇지? 마이너스 1,2랑 3,2예요. y좌표가 똑같으니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 해주면 돼? x좌표끼리 빼주면 바로 거리가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4가 나오는 거고, 요거 항상 지나는 점 찾기 묶어주세요. 얘는 항등식 문제입니다. K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는 누가 봐도 오메가 문제. 오메가 문제는 아마 담임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설명하실 거야. 오메가 문제는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 외우는 거를 만드는 거를 그거를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 때마다 한 번씩 식을 완성하고 가시면 됩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 오메가가 있고 오메가 친구가 있으니까 두 녀석이 식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몇 개는 다르고 몇 개는 똑같단 말이야. 외울 거면 정확하게 똑바로 외워주시던가 아니면 외우지 말고 만드는 방법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얘나 얘나 똑같이 풀 수 있으니까. 10번 문제 보면은 x 3승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얘는 누가 봐도 그냥 오메가 문제다, 그치? 그럼 여기서 식을 만들어 갑시다. 의 한 근을 오메가라 부른다면 첫 번째 공식 뭐 나와요? 오메가의 3승이 얼마? 1이다. 바로 대입하면 나오는 녀석. 두 번째 녀석은 뭐예요?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허근일 거니까 허근 오메가를 집어넣자. 그래서 뭐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입니다. 맞죠? 한 근이 오메가라면 다른 근은 오메가 바가 될 거거든. 혈내 관계, 계수가 실수. 그래서 두 근의 합, 오메가와 오메가 바. 두 근의 곱, 오메가와 오메가 곱. 그거를 마이너스 1과 1로 찾아주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 이게 3번 공식, 세 번째 공식이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공식은 각각 누구를 가지고 만드냐면 2번 가지고 만드는 거고 1번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2번으로 만드는 네 번째 공식은 양변을 뭘로 나눠? 오메가로 나눠주세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녀석은 오메가. 1은 오메가 분의 1. 오메가는 1이 돼서 넘어가서 얼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게 오메가 네 번째 공식이고 식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녀석은 조금 이제 복잡하기는 한데 얘를 일단 뭐로 해석을 해줘?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는 겁니다. 또. 그래서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 분의 1로 만들어 놔. 근데 여기 세 번째에 있는 두 번째 공식. 두 근의 곱을 보면 오메가의 바는 혈내는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 분의 1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오메가 분의 1을 뭐로? 오메가 바로 바꿔주세요. 이게 다섯 번째 공식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참거짓 금방금방 찾는다, 그치? 기억은 참이고 니은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뭐라고 쓴 거야 내가 지금? 오메가 바. 그래서 니은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때문에 틀렸어요. 요겁니다. 요거. 그냥 오메가 바예요. 그리고 디귿은 차수 내리는 거 라서 요 녀석 사용해주면 되겠죠. 처음에. 그치? 10번 디귿. 디귿을 보시면 1 더하기 오메가의 100승분의 오메가의 101승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의 101승 분의 오메가의 100승이거든. 그래서 차수 내리기 들어갈 때 뭐 해주세요? 1 더하기 100을 3으로 나눠주면 나머지 1이다, 그치? 그래서 오메가의 몇 승? 1승과 똑같고요. 위에는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진행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1 더하기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이 분수꼴로 만들어져 있는 건 몇 번 공식? 또 2번 공식 사용을 해서 1 더하기 오메가는 뭐거든? 2번 공식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뭐거든? 마이너스 오메가.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식이 뭐가 돼? 아이고 팔 아파.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하고 끝나는 거지. 알았지? 요거 만드는 거는 요 두 번째 공식에서 그냥 이항시킨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 오케이? 랄랄라. 조금 빠르나? 정리할 시간이 너무 없나? 한두 개씩 정리할 게 있는 거라서 혹시 아는 것들은 그냥 안 써도 돼요. 혹시 모르는 거 한두 개 있을까 싶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뭐 다 모르겠다 싶으면 뭐 필기 시간 잠깐만 좀 주세요 하면은 잠깐 멈춰 줄게. 알았지? 자, 11번으로 갑시다. 11번은 어떤 2차식에 대하여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문제. 이거는 어떤 거? 만약에 는형을 붙여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든다면 완전 제곱식에서 는형이니까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는 말이다, 그치? 그래서 바로 판별식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11번 봅시다. b의 1 더하기 x제곱에 더하기 2ax에 더하기 c 곱하기 1-x제곱 x에 대한 어떤 2차 식이 x에 대한 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슨 근? 는형이 붙었다면 중근. 그럼 중근을 풀기 위해서는 판별식을 써야 되니까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좀 해야겠다, 그치? x제곱 앞에
B-C.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2a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상수항 B, 상수항 C. B 더하기 C. 그래서 요 녀석의 뭐 찾기? 판별식으로 간다, 그치? 4분의 D 써주면 a제곱에 둘이 곱한 거 합차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뭐 합니다? 뺍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그게 0이면 돼요.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다, 그치?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어려운 거 12번. px가 이거는 사실 뭐야 저거 디귿 때문에 대부분 많이들 틀렸을 거야. 기억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px가 만약에 뭐 하다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지면 뭐예요? 2a는 b입니다 라고 하는데 역시 나누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는 약간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비슷하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x제곱을 t로 치환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어차피 2차식으로 나누네. 그럼 뭐 해야지? 나눗셈에 관계식 써야지. 이렇게 출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냥 qx에서 끝. 나머지는 없어요. 여기다가 뭐 넣어보자? 우리는 qx 찾고 싶어? 아니, 우리는 뭐만 찾고 싶어? a, b에 대한 관계식만 찾고 싶어. 즉 미정계수에 대한 얘기만 찾고 싶어.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나는 qx 사라지게 하고 싶어. 뭐 대입해주면 돼? x제곱에다가 그냥 통째로 2를 대입해버리세요. 그러면 뭐가 됩니다? 4a 좌변은 더하기 2b 마이너스 8a. 그게 뭐가 되면 돼? 우변은 아무것도 없네. 다 사라졌네. 0 됩니다. 그래서 식 정리해주면 뭐야?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a가 0이라서 2a는 뭐가 돼요? b가 돼요. 참 이라고 넘어가는 거고. 리은은 방금이랑 똑같은 문제다, 그치? x 플러스 2가 만약에 ab의 인수라면 x에 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 됩니다. 그쵸? 그러면 누구도 마찬가지. x 마이너스 2도 마찬가지로 인수로 갔나요? x 플러스 2가 인수면 x 마이너스 2도 인수냐? 얘는 일단 뭐 해봐? px가 a의 x의 4승 짝수차 항들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치? 그래서 만약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졌어. 그럼 몫은 몰라. 그래서 뭐 해주면 이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분명히 0 되는 거 확인했다, 그치? 한다라는 거다, 그치?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좌변은 얼마? 뭐 16에 이거 계산할 필요 없이 좌변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0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마찬가지. x 마이너스 2도 인수로 갔나요? x에 1을 넣어도 성립하나요? 네, 똑같죠. 왜? 마이너스 1을 넣으나 플러스 1을 넣으나 어차피 짝수차항들은 값이 다 똑같을 거거든. 얘도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예요?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내야지. 값으로 막 줄줄줄 계산하지 말고. 홀수창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건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짝수창들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거나 2를 넣거나 좌변의 항들은 다 뭐 할 거거든. 다 똑같은 값을 가질 거거든. px는. 맞죠? p-1은 p2가 똑같을 거니까. 거기서부터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디귿인데 디귿은 x-n이 만약에 px의 뭐가 되고 싶다? 인수가 되고 싶다. 그런 정수 ab가 항상 존재하나요? 자, 그럼 뭐야? 인수로 갖는다라는 말이니까 px라는 다항식은 이제 좀 쓰자. ax의 4승 더하기 bx의 제곱 마이너스 8a라고 하는 이 다항식은 x-n을 인수로 갖고 싶어. 그 말은 뭐야? x에다 뭐 넣어주세요? n을 넣어주면 0 됩니다 라는 얘기다, 그치? 한번 넣어보자. n을 넣어봤어요. 뭐 나와? an의 4승 bn의 제곱 마이너스 8a. 그게 0이 되는 거를 한번 항상 ab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보자. a로 묶어봅시다. n 4승 마이너스 8이에요. 곱하기 a. 우변으로 넘어갔어. 마이너스 bn 제곱이에요. 또는 마이너스는 왼쪽에서 얘가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a에 대한 항을 넘어갔다고 생각해보자. 8-n 4승이라 생각해도 된다, 그치? 그리고 나서 양변을 b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양변을 8-n 4승으로 나눠주세요. 그 상태에서 n이 어떤 자연수가 딱 정해졌을 때 그거를 정수분의 정수, b도 정수, a도 정수로 표현이 가능한지 그것만 파악을 하면 되거든. a가
n제곱이 되면 n은 자연수로 갈 수 있으니까 얘는 무슨 수야? 정수 맞잖아. a는 n제곱이라는 정수를 가지면 되고, 두 번째 b는 어떤 수? 8-n4승을 표현을 하면 되나? n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n사승도 자연수. 8에서 자연수를 빼면 정수 나오잖아. 아, 얘도 정수네요. 아, 그래서 뭐 x-n이 인수가 되도록 하는 a,b는 존재하니? 네. a는 n제곱을 가지면 되고 b는 8-n4승을 가지면 돼요. 그런 게 항상 존재합니다. 정수와 정수로. 참 하고 넘어가는 거야. 디귿 뭘 원하는 건지 알겠어? 정수로 표현을 하는 거 가능한지. 오케이? 신뢰됐냐? 나온이 알겠어요? 네, 요거는 아마 많이들 질문했었을 거야. 내가 얼마 전에도 누가 이제 카톡으로 질문해가지고 그때도 설명했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다. 아무튼 알았죠? 요거 잘 정리해두세요. 가끔씩 나오는 표현이지 뭐 정말 중요하거나 뭐 자주 나오거나 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은 사실 너희들이 대부분 배워는 왔을 텐데 이번에 시험에 안 들어간 애들이 있어서 13번은 좀 애매하기는 한데 13번 혹시 질문인 사람들은 나한테 따로 질문해 주세요. 연립방정식은 이제 좀 어려운 거는 같이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건 좀 쉬워가지고 1차와 2차에 대한 연립이니까 1차식을 어디다가 2차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맞죠? 여기 봤다. 2차 함수에서 끝나는 학교 다 손들어 봐봐. 절반? 여러 가지 방정식, 고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다 들어가는 학교 손들어 봐봐. 반반이네. 나온이는 잘 몰라? 아, 3, 4, 고차에서 끝나? 태엽이는? 고차야 연립이야? 아니면 2차 함수야? 2차 함수? 연립은 들어간 애들이 한 두어 명밖에 없네. 아무튼 1차와 2차를 2차에 대입하듯이 연립하시면 됩니다. 맞지요?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4번은 했고 15번 가보자. 어떻게든 너희들이 풀었던 문제인데 풀지 않았던 것처럼 처음 보거나 혹은 익숙하지 않게 하려고 그냥 형태를 자꾸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 그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16번인데 아무튼 15번도 약간 그런 류의 문제죠. 너희들이 어떤 2차식을 만족하는 근에 대하여, 양근은 좀 이따 쓰고, 근에 대하여 그 근을 가지고 만드는 뭐? 고차식의 값 구하기. 0이 되는 2차식의 근을 가지고 고차식의 값 구하기 문제 많이들 풀어봤어. 뭐 해달라 그래 보통? 0이 되는 2차식 가지고 나눠주세요. 그러면 나머지가 답입니다. 라고 보통 많이 풀어왔어. 기억나나 모르겠다. 너희들이 이게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x 3승에 더하기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5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이 문제로 나와 있었다면 너희들이 익숙해서 뭐 했을 거란 말이야? 얘를 뭐 합니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누는 과정을 생략할 거야. 쭉 나누다 보면 뭐 몫이 뭔가 나오고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1이 나온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 식을 구하고 싶어. 내가 값을 구하고 싶은 어떤 식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x제곱 더하기 2x-5로 나누면 몫의 자리에 제가 들어가고 나머지 자리에 2x 더하기 1이 나옵니다. 근데 얘가 0이거든. 그래서 이거 싸그리 사라지면서 결국 저 값은 누구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마지막에 이제 x에 근 툭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다. 그치? 보통은 이렇게 많이들 나옵니다. 그것까지는 익숙하다 보니까 조금 형태를 숨겨놨어. 그때 나는 이거를 보통 어떻게 풀라고도 많이들 보여주냐면 나는 나눗셈을 하지 말고 뭐 해주세요? 차수 내려주세요 라고도 많이 설명을 해요. 차수 내리기 문제야. 그래서 얘를 뭐 해줘봐? 0이 되는 그 식으로 묶을 수 있는 녀석 묶어주세요. 차수를 내리는 거니까 최고차부터 생각해보자. x 3승 차수 내리고 싶어. 뭐 해야 돼? x 곱하면 돼. 그럼 계속 맞아 떨어져요? 2창 안 맞아요. 그러면 뭐 해주세요? 한 번 더 0이 되는 그 녀석으로 뭐 해주세요?
맞춰주세요. 그럼 2차항 맞아 떨어졌어? 2x제곱, x제곱, 네, 3x제곱. 그럼 누가 안 맞아? 1차항부터 안 맞겠지? 그래서 뭐 해줘? 1차항 마이너스 5x, 1차항 2x. 얼마야? 마이너스 3x. 그럼 뭐가 더 필요하네? 마이너스 x 더 필요하네. 그 다음에 상수항 뭐야? 마이너스 5야. 근데 원래 상수항은 5였어. 그럼 뭐만 더 있으면 돼? 더하기 10. 그럼 답은 뭐예요? 얘 구하면 끝나요. 나는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주거든. 그럼 이제 저 녀석도 비슷한 문제야. 첫 번째 있는 알파 제곱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잠깐 내버려 두고 뒤에 있는 녀석 뭐 해주세요? 차수 내려주세요.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5가 뭐니까? 0이니까 그 녀석에다가 조금만 더 더하는 형식으로 가자. 그 다음에 더 얘도 마찬가지.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5라는 녀석에다가 뭐가 더 있으면 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가 있으면 된다, 그치? 근데 여기서 누구는 0이니까 얘 0이고 얘는 0이니까 결국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요 녀석을 한 번만 더 계산을 해주면 돼. 전개해보자. 요 녀석, 요 녀석. 오케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정리합니다.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2알파 상수항 플러스 15. 그래서 나는 이제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뽑아낼게. 요렇게. 그러면 뭐가 됐어? 얘는요. 한 번 더 이용해주면 뭐야? 마이너스 10이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10 알파 제곱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요거 한 번만 계산해주면 돼. 그러면 뭐 하자?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5까지 넣어보자. 뭐 한 거야?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5. 뭐 이항식해서 구한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다가 한 번만 딱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치? 뭐? 알파 값을. 그럼 알파를 구하는 건 뭐야? 저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해야지? 근의 공식 써줘야죠. 됐죠? x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거슬리네. 이거 지워. x, 그는 뭐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5입니다. 뭐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그 중에 양수인 알파는 뭐야? 플러스인 거겠네. 대입하시면 돼요. 됐죠? 끝. 그럼 답 뭐냐? 70? 왜 이렇게 커? 70 마이너스 20 루트 6? 답 뭐야? 아, 50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요겁니다. 요것도 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잘 받아들여 놓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이 아까 그 12번의 디귿이랑 같이 좀 킬러에 속하는, 또는 12번은 디귿 뭐 금방 했다 치면은, 요거 했다 치면은 16번이 이제 객관식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는 가장 어렵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일단 저거 마무리 지어주고, 너네 혹시 본 수업에서 요거 풀어본 적이 있어? 이거 학력평가 기출문제거든. 요거는 이게 기출문제야. 교과서에 있어? 그거예요. 합이 얼마야? 곱이 얼마야? 를 만족하는 근들 A, B에 대한 얘기라겠지. A와 B의 합이 1이 되면서, 즉 1만큼 합이 1이 되면서 곱했을 때 마이너스 n이 되도록 하는 거 다 찾으러 가보자. 뭐야? 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랬지. 얘는 마이너스 n이 자연수기 때문에, 배기의 자연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음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와 3의 곱, 마이너스 3과 4의 곱, 그 합이 1인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쭉 갈 수 있습니다. 어디? 마이너스 9와 10의 곱도 마이너스 90 나온다 그치? 그러면 이제 뭐 마이너스 10, 11까지 딱 갔을 때 마이너스 110. 이거 100 넘어간다 그치? 그럼 여기까지는 아니야. 여기에서 답 나와.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 문제 거나 혹은 뭐 학력평가 기출문제 거나 거기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러면 요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지금 이 16번 문제는 똑같아. x 3승 더하기 ab-1의 x-n 해놓고 얘가 뭐 하자? 이상한 인수 하나. 그냥 이거 인수 하나 톡 더 넣은 거밖에 없어. 달라지는 거는.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힌트는 뭐다? AB에 대한 식, 요 식이 많이 지저분해져 있다, 그치? 그래서 뭐 해주는 거? 일단 얘를 이용해주는 거. 양변에 뭐 넣어봅시다.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오케이?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B에 뭐야? 플러스 1에 마이너스 n이냐? 그게 뭐야? 0이야. 아, 그럼 얘네들 사라지니까 결론은 뭐다? n이 마이너스 AB입니다. 라는 식 하나 얻어 놓은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해줘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줘봐. 그럼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었어? 방정식이 아니라 고차식이 3승 AB 대신에 마이너스 n 넣어야겠네.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n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n입니다. 오케이? 얘를 뭐 해보자? x 더하기 1 곱하기 1의 형태로 만들어 보자. 뭐 하자? 이제는 마이너스를 넣으면 0 되니까 뭐 쓸 수 있어? 조립제법 쓸 수 있다, 그치? 그럼 뭐 하자? 조립제법 써보자. 3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요거 1차항의 개수 상수항.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n, n, 0. 아, 그럼 뭐가 나왔어, 얘가? x 더하기 1에다가 여기 가자. x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이 됐습니다. 그게 이거야. 얘가 뭔데? x 더하기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그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교과서에서 봤다는 그 문제. 아까 내가 쓴 그 식. 그 답은 몇 개? 똑같아. 몇 개? 9개. 개수냐? 개수네. 9개. 4번. 알았죠? 그거 하나 잠깐 추가시킨 거밖에 없어. 고차식의 인수정리. 알았죠? 오케이. 자, 17번 문제는 뭐겠습니다? 얘는 넓이에 대한 내용, 삼각형의 둘레에 대한 내용. 삼각형의 넓이나 둘레를 구하기 위한 재료들이 여러 가지 필요하다, 그치? 여기서 너희들은 요거 찾아야지. 지름에 대한 원주간 90도. 거기서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데 필요한 걸 찾아야지. 넓이라 그래서 막 이거 찾고 있으면 안 되지. 그치? 요거는 필요 없는 거잖아. 둘레 구하는 데는. 그래서 요걸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넓이가 96으로 주어졌네. 2분의 1 AB가 96이니까 AB는 192가 되고요. 두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얼마예요? 20의 제곱. 실수 조심. 400.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뭐야? 둘레. 둘레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20 구해주세요. 이거 찾으라는 얘기다, 그치? 무슨 문제?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 이유 생략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8번으로 가보면 요것도 이제 사실 난이도가 좀 높았던 것 같기는 해. 이거 어디선가 많이 봤던 문제인데 내신 고정이 있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어제 풀었던 것 같거든. 시영이.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y는 kx 플러스 4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둘이 뭐 해주세요? 만나는 교점에 대한 얘기다, 그치? 만나는 교점에 대한 얘기다, 그치?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일단 연립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fx의 그래프의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갑자기 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축이 주어진 게 깔끔하다면 땡큐인데 블럭이 지저분해.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를 살릴래 말래? 살려서 fx의 식을 쓰고 연립까지 하려면 너무 귀찮아진다, 그치? 맞죠? 그래서 뭐 하자? 우리는 축을 별도로 따로 지정해 놓자. x는 p. 그러면 fx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돼? x제곱에 1차항 계수 1이냐? 2차항 계수? x제곱에 마이너스 2px에 더하기 상수항 q로 갈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둘이 뭐 해봐? 연립해봐.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2p 더하기 k에 x에 더하기 q 마이너스 4예요.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만 쓰인 걸 보면 q는 날릴 거야. 필요 없어. 의미 없어요. 어찌됐건 는 0이 나왔어. 만나는 교점 뭐라고? 알파 베타. 근과 계세 관계 살려볼까? 두근의 합이 뭐예요? 2p 더하기 k예요. 곱은 의미 없어서 일단 생략.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거랑 비교해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2p가 딱 들어가는 순간 2p 더하기 k. 그 2p가 들어가는 순간 2로 나누면서 p가 남아요. 그 p가 어떻게 돼? 얘랑 사라질 거야. 즉 k에 대한 1차 방정식 나오고 끝납니다. 알았죠? 다시 뭐라고?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 2p 더하기 k를 집어넣어봐. 2분의 2p 더하기 k 마이너스 2분의 1이 p라서 이거 뜯어주면 p 더하기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1이 p라서요. p 사라지고요. k는 1 나와요. 알았죠? 이거 비슷하게 정리되는 거 어제 봤던 거 맞는 거 같은데 신영이 맞지 않냐? 난 왜 봤던 기억이 나지? 이것도 역시 근데 연립에서 나오는 녀석이라 연립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문제는 뭐 그냥 이제 받아들여만 놓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다음 마지막 19번 남았다. 엄청 오래 걸리네. 이게 풀고 풀이까지 하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오늘 숙제는요.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 우리가 회차로 부르고 있거든. 1회, 2회, 3회. 인더건고가 지금 4회야. 다음 시간에는 1, 2, 3회 풀어오세요. 이게 이제 오늘의 숙제인데 원래는 1회, 2회 정도 풀고 2, 3, 4회 풀어오는 게 숙제였는데 유찬이는 어떡하지? 그러다가 또 5, 6, 7을 풀어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숙제 없이? 너무 기뻐한다 너. 그래서 다음번에는 1, 2, 3회 풀고 4회, 5회, 6회를 이제 5회 정도를 수업 중에 다루고 그 다음에 6, 7, 8도 숙제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그랬거든. 1, 2, 3회 풀어오세요. 얘가 동안고, 얘가 평촌고, 얘가 성문고일 거야 아마. 이렇게 3개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시영이도 지금 3회 아직 남았을 거니까 다시 풀어보고 오늘 배웠기 때문에 또 뭐 1, 2회가 또 정리된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풀어보고. 알았죠? 2명밖에 없어서 이렇게 일단 갈게요. 자, 마지막 19번 하나 갑시다. 그림과 같이 꼭지점이 점 A 1,0이고요. 점 B A, 1을 지나는 이차함수의 fx를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gx는 쉽지? 그치? gx는 뭐라 그랬어? 원점과 뭐를 지나는? b를 지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gx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gx는 뭐예요? 1번 답. gx는 기울기 구하러 가자. a분의 1 원점을 지나네 x에서 끝난다. 그치? 상상 없이. 그 다음에 이제 1번 누구? fx 찾아야지. fx라는 식을 이걸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지 말고 꼭지점이 주어지면 우리 중학교 때 뭐라 배웠어? 최고 차이 계수 몰라. 지금 a 있네. k 쓰자. x-1의 제곱에 플러스 제로. 됐죠? 다른 미지수 써서 얘가 뭘 지난다. a,1을 지난다 쓰면 a와 k에 대한 식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k를 a로 바꿔주면 끝납니다. 맞죠? 괜히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든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 고민이 들어가는 거야. 신영아 맞지? 가자. 뭐 하자? a,1 집어넣어주세요. 1은 뭐예요? 아이고야. a-1의 제곱이네요. 어머 그러면 k는 뭐가 되는 거야? a-1 삐딱해서 미안해요. a-1의 제곱 분의 1입니다. 그럼 fx 끝났네. 뭐야? k였던 놈이 이걸로 바뀌면 돼. a-1의 전체 제곱 분의 1에 뭐야? x-1의 제곱. 요거. 됐죠?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 a로 표현했잖아. 됐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fx와 gx 둘이 같다라고 세운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다. 그치 신영아? 거기 드세요.
뭐 해야 돼? 얘는 빼서 0 되는 거 찾으러 가면 된다, 그치?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둘이 쉽게 연립하라는 얘기다, 그치? 네, 그래서 뭐 빼줄게요. a-3의 제곱에 분의 1에 x-3의 제곱에 마이너스 a분의 1에 x 찾으러 가자. 는요. 근각의 세유 관계로. 양변을 몇 배? 뭐 a 곱하기 a-1의 제곱배 해서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일단 이대로 진행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찾아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 정리가 좀 지저분한 거지. 그치? 이거는 그래도 논수령이나 서술형 문제가 있잖아. 새끼 문제 주는 거는 그대로 흘러가기만 하면 돼. 시키는 대로. 알았지? 원래 문제는 3번이었을 거야. 근데 이것만 냅다 물어보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단계를 보여주는 거라서 서술형이 새끼 문제로 나오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마지막 핵심은 요거겠지만. 알았지? 그리고 3번은 두근의 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구해보면 2번 문제가 아마 A에 대한 어떤 식으로 나올 거야. 두근의 곱도 A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야. 그 상태에서 3번에서 뭘 줬다는 얘기는 두근의 차를 줬다라는 얘기는 얼마야? 2번에 있는 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랑 여기서 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가지고 뭐 해주세요?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써주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 혹은 고차 방정식이 나올 거니까 그거 풀어주세요라는 문제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그 이후 과정을 생각할게요. 아마 요거 식 세우는 것 때문에 아마 고민들이 많았을 것 같아서 요것만 좀 다시 설명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되니? 자, 여기까지 어때? 인도 공급 거 생각보다 많이 할만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들이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거야. 너희들이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와 이거 이렇게 풀어야겠네 저거 이런 식으로 풀어야겠네 저렇게 풀어야겠네 라는 게 안 보여서 보통 그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많이들 질문을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몇 번을 하나 좀 풀어주고 싶냐면 내가 전에 봐놓은 게 있는데 15번 문제 다들 잠깐 좀 풀어볼래요? 몇 페이지냐면 134페이지. 이거 성문고일 거야. 15번 문제 지금 풀어주세요. 성문고 15번. 혹시 푼 사람 유찬이는 뭐 숙제 그래. 본 수업 숙제 있지 않니? 거기에. 그것도 다 했어? 본 수업이 언젠데? 오늘 아니야? 내일이야? 아. 그럼 넌 뭘 하고 있을까? 물 떠. 어? 정수기에 찬물만 가득 떠오시면 돼. 시에 다 풀었어? 똑똑하구나. 나 이거 풀었고? 그래. 요 문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채영이 풀었어? 너무 중요해가지고 아마 모든 선생들이 다 강조하셨을 거야. 나도 물론 강조했고. 오케이? 어. 진짜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잘 풀어주세요. 이거 맞췄니 유찬이? 침 뱉어왔지? 표정 이상한데? 왜 웃으면서 들어와? 그 커피라서 그냥 부어도 돼. 됐어? 땡큐. 이상한데? 수상한데? 아니야. 만약에 이 문제 이거 껐나?
만약에 이 문제가 이거랑 이러면 안 되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주어진 거라면 어떻게 하면 돼? 좀 다르지. 요 두 문제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쵸? 똑같이 2차식, 1차식 그 두 개 곱한 거. 2차식, 1차식 그 두 개 곱한 건데 둘의 차이 알겠지? 쟤랑 세트는 뭐야? 2차식이 주어졌지만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첫 번째 저 15번 문제랑 같은 거고, 얘는 무슨 문제가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하필이면 된다, 그치? 요렇게 해.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야? 미지수 몇 개? 3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 3개만 어떻게든 찾아오시면 되거든. 그래서 나눗셈의 관계식을 썼다라는 가정 하에 여기서는 나머지 정리 F, P 여기서는 항등식에서의 미정계수법 중 수치대입법을 써주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식 3개, 미지수 3개 연립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되게 쉬운 문제란 얘기지. 근데 저기는 저 녀석은 그런 식으로 풀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풀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P1이 얼마? 3이라는 거랑 P-1이 얼마? 9라는 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런 식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맞죠? 식 2개 미지수 3개라서 연립해서 ABC를 찾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일단 얘는 P-1이 9예요가 맞아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제공될 때는 나머지 정리 쓰는 게 맞는데 얘는 뭐 해야 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x-1의 제곱으로 나눈 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해요?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을 나눗셈의 관계식으로 먼저 표현을 해 놓은 다음에 얘를 뭐 해주세요? x-1의 제곱으로 나눈 것처럼 생각을 해보고 싶어. 근데 얘만 그대로 몫으로 싹 들어갔다 치면 나머지가 안 맞다, 그치? 왜? 나머지가 2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 2차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나눗셈을 진행합니다.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a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때 가지고 오는 거지. 플러스네. 그치?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한 번 더 정리를 굳이 해주면 x-의 제곱 안에 들어가는 몫은 진짜 몫은 x 더하기 1 곱하기 qx만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구까지? a까지 같이 들어가서 얘가 몫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x 플러스 2가 있어줘야지. 그럼 이제 미지수 몇 개 남았어? a 하나 남았다, 그치? 요식 하나 가지고 미지수 몇 개 역할을 해버린 거야? 두 개를 없애는 역할, 미지수 두 개 역할씩 두 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럼 미지수 하나 남았으니까 이제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겠네. 그럼 좌변은 p-1이니까 얼마? 9가 되고요. 우변은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사라지니까 얘 4a 남네. 그리고 여기 1. 그래서 a가 2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내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 누구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녀석은 어떻게 풀리는 거야? a를 이용해서 뭐? 얘 가지고 찾아가는 거지. a에다 뭐 넣어주면? 2 넣어주면 요렇게 되겠네. A는 2, B는 마이너스 3, C는 4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기인이 뭔 말인지 알겠냐? 아마 본 수업에서 비슷하게 풀어줬을 겁니다. 쌤이. 찬옥쌤인가? 너도? 아니야? 백경열 쌤? 아니 너 이름 모른대 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추가 설명 하나 더 할 거니까 그거 잠깐 들어보고 뭐 이해됐거나 맞게 잘 푼 사람들은 뭐 하나 더 풀어주냐면 이거 17번 한번 풀고 있어 볼래? 17번? 넌 이제 뭐 하지? 아,
물 빨리 마셔버릴게. 물 다시 넣을래? 아니. 17번 풀어봐. 다들. 그다음에 저거 이해 안 되는 사람 혹시 잘 모르겠다는 사람 있어? 좀 더 설명해 줄까? 네. 아, 그거는 아마 그러네. 맞다. 가끔씩 이런 문제가 있어. 문제 오류 있습니다. 문제 오류. 이 문제가 원하는 거는 원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rx라고 해서 보통 r2 구하세요, r3 구하세요라고 해서 rx를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이제 위한 설명이었고, 이거는 문제 잘못 만들었다, 그렇지? a, b, c의 합을 구하세요란 말은 x에 1 넣으라는 얘기니까 뭐에서 끝나? 여기서 끝나, 그렇지? 답은 3. 맞죠? 이거는 출제 오류. 문제 오류가 아니라.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맞아, 시영이 이거 잘했어. 그거 발견하는 거는 잘한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문제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줬고, 나는 다시 말하지만 A, B, C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있는 저기에서만 PX는 뭐가 돼요?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뭔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야? X 플러스 2잖아. 그치? 거기에서 너희들 뭐 할 수 있어? X의 1넘과 P1 찾아올 수 있지. 근데 그게 뭐라고 생각해도 이거로 나눈 거에 대해서 나머지를 찾으세요라고 해도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게 A, B, C의 합이기 때문에 X에 1 넣으면 돼. 그래서 P1 찾아왔으면 답이요. 알았죠? 답은 3.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 문제는. 자, 아무튼 가자. 요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른다는 건데, 여기서 설명해 볼게. 자, 잘 봐. 너네 123이라는 수를 5로 나눌게요 라고 해봐. 저 이해된 사람들은 안 봐도 된다. 그러면 5, 2, 10에 5, 4, 20 해서 나머지 3. 검산식을 써서 5 곱하기 24 곱해주면 120이니까 더하기 3 나머지 표현해주면 123 맞다, 그치? 그러면 나눗셈 맞게 잘한 거예요 라고 해서 검산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잖아. 근데 만약에 이 나눗셈을 이렇게 진행했다고 쳐봐. 123이라는 거를 5로 나누었을 때 5, 23이라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5, 20에다가 5, 3, 15니까 나머지 얼마 나와요? 8 나와요. 그러면 나눗셈이 틀렸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한다, 그치? 근데 얘를 5 곱하기 23에다가 더하기 8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거 계산해봐. 얼마야? 115거든. 8 더해주면 123 나와요. 맞잖아. 검산식 맞는데 이게 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눗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고, 나눗셈 자체가 틀리지는 않았어. 근데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더 크게 되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눈 수보다 더 크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얘는 나눗셈이 틀린 게 아니라 덜 끝난 상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더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누구만 더, 나머지만 더. 5로 나눠주면 몫은 얼마겠어? 1이고 나머지가 3이겠지. 그때 나오는 나머지가 진짜 나머지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보면, 어디로 가보면, 요 식으로 가보면 지금 분명히 우리가 뭐 했어? 이 3차식,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3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에 대한 얘기,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준 거다, 그치? 그 녀석을 이렇게 바라보고 싶어.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아니라 얘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뭐라고 생각해봐? 몫이랑 나머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나머지가 안 맞아. 왜? 2차식으로 나누면 차수는 분명히 2차보다 낮아야 정상인데 아직까지 차수가 낮지 못해. 그러면 나눗셈이 틀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눗셈이 덜 끝난 상황이라서 누구만 한 번 더. 저기 있는 나머지 자리에 있는 녀석만 한 번 더 x-1의 제곱으로 나눠주세요. 나누게 되면 결국 2차항이 사라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2차항의 개수만 맞춰주면 몫은 나옵니다. 그럼 그때 나오는 나머지는 뭐여야 돼? 제대로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뭐? 이걸 한 번 더 나눈 나머지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제대로 된 나눗셈에서의 나머지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나머지 자리에 뭘 써주는 거야?
얘를 가지고 와주는 거야. 제대로 된 나머지. 이렇게 풀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네. 와우. 요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죠? 뭐야, 17번 다 풀었어, 준현이? 뭐야, 17번 풀어보라니까? 저거 듣고 있었던 거야? 오케이. 자, 17번 지금 얼른 풀어보세요. 너네 이 영화 아냐? 이 영화 알아?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문제다. 어쩌고저쩌고. 이 영화 알아? 이거 알면 되게 아저씨인가? 다이하드 알아? 다이하드? 이름도 몰라? 세상에. 이천 이거는 맞았어? 이건 맞았어? 어? 그러니까 맞았어? 처음 풀 때? 17번이야. 그 분수대 앞에 3리터, 5리터 뭐 물통 있고 한 거. (135) 페이지요. 안 풀었어요? 고차라서? 지금 얼른 푸세요.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논리 추론 같기도 하고, 그치? 시킨 대로 잘 따라서 머리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의욕이 없니? 이 자식아, 요새 왜 이래? 풀었어? 식을? 응. 네. 네. 미분? 갑자기 왜 미분? 풀 수 있는데 왜? 다시 뭐라고? 어. 음. 그치. 더 고차에서도 난 내가 미분으로 그걸 안 풀어줘서 그걸 미분으로 풀어? 너는? 그래? 글쎄 3차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미지수가 많아지니까 좀 짜증 나길지는 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미분으로 안 풀어서 모르겠네. 왜 미분으로 풀어? 그치. 빠르긴 하지. 근데 제곱식이 아니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어도 쉽게 풀리냐? 인수분해 되고 완전 제곱식일 때 쓰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래? 자, 얘는 뭐겠어, 얘들아? 말 그대로 약간 IQ 테스트 같기도 하고, 그치? 처음에 뭐 0, 아무 물통에도 물을 안 채운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시키는 대로 따라가 보자. 세 번째 단계에서 3리터에는 3리터가 담겨 있고 이 5리터짜리는 2리터만 담겨 있는 이유가 뭐겠어? 그 전에 뭐 했으니까 5리터짜리 가득 채워놨으니까 거기에서 3리터 채우는 만큼만 쭉 따라낸 다음에 남은 게 2리터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 그겁니다.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도대체 뭘까? 역시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라는 얘기겠다. 그치?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주면 될까? 일단 뭐 해주세요? 이 3리터짜리 2리터를 옮겨 담고 싶은데 여기 2리터 만들어 놨잖아. 그럼 이 2리터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대로 옮긴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3리터짜리 물통 어떻게 해줘야 돼? 비워줘야지 뭐. 맞죠? 3리터 비워버리고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2리터를 여기다 옮겨 담으면 되잖아. 그대로. 그거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했어? 갑자기 뭔가가 나온 다음에 3, 4로 끝났대. 2, 0에서부터 3, 4로 끝났대. 어떻게 해줘야 3과 4로 끝이 나겠니? 어떻게 해줘야? 그걸 이제 한 번 더, 이 2형 맞지?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되겠다. 그렇지?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겠어? 합이 7입니다. 그래서 2, 5를 만들어주세요. 5리터에다만 가득 물을 채워주세요. 그러고 나면 합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5리터 가득 차 있는 5리터 중에서 몇 리터만 3리터를 가득 채울 정도로만 1리터만 옮겨주면은 남는 게 4리터입니다. 라는 그 얘기겠다. 그쵸? 오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A1, B1, A2, B2, A3, B3 다 찾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3차 방정식을 푸시오는 뭐 하면 돼? 대입해서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다. 그치? 이거는 아마 너희들이 방금 유찬이처럼 분명히 숙제를 하다가 뭔 개소리야 하고 귀찮아서 안 풀어올 것 같아서 이거는 수업 중에 하고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치 유찬아? 아유 정확하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A1은 0이고 B1은 뭐니까 5니까 그대로 대입하자. 실제는 되게 쉬운 문제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13분의 5에다가 A2 뭐예요? 또 0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에다가 2 X 그 다음에 3에다가 A3 뭐예요? 2 5분의 4에다가 B3 5는 0 그럼 이제 끝났다. 그치? 고차 방정식을 푸는 건 당신들이 하세요. X 3승에다가 얘 사라졌어. 얘는 마이너스 4X의 제곱 얘 0이니까 사라졌어.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6 4 10이냐? 10 이제 이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딱 봐도 뭐겠어? 1 넣으면 0 되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그치? 뭐예요? 조립제법 쓰면 되겠네.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되니? 여기까지. 자, 너희들이 이번 시험에서 사실 이거 말고 이번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 그건 것 같아. 처음에 너희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게 항등식. 근데 항등식만 가지고는 별로 안 어렵고 이 항등식이 결국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로 넘어가요. 거기에서 킬러 문제 만들 수 있고 인수분해가 아니라 인수정리 만들 수 있고 거기서 킬러 문제를 내가 한번 만들어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 어디 결국 그 다음에 어려운 거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 중에서도 2차 함수 그 중에서 이게 학교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사실 이건 많이 다르다. 원래는 여러 가지 부등식을 끝나고 보통 많이들 설명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선생들이 어떤 거를 실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라 부르는 녀석을 2차 함수 단원에서 설명하기도 해요. 학교 선생님들도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나. 그래서 너희들이 학교 시험을 준비할 때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가 들어간다면 학원에서는 대부분 해주실 거야. 근데 이제 학교에서 안 하면은 딱히 그거는 빡세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알았죠? 물론 학교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잘 보라는 얘기야. 내 말은. 거기가 이제 역시 킬러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거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고차 방정식으로 넘어가면 사실 고차 방정식 자체는 별거 없지. 고차 방정식에서 어려운 거는 사실 인수 정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어려운 거라서 결국은 인수 정리가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연립까지 넘어가는 사람들은 연립 자체도 별거 없어. 연립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활용이 문제가 아니라 연립에서 나오는 어떤 거? 부정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공통근 문제, 공통근 좀 쉬운데 공통근이라던가 또는 정수근에 대한 얘기. 그 내용이 들어가면 사실 좀 어려워지고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건 사실 부정방정식에 속합니다. 요 녀석들만 좀 잘 준비하면 끝나. 오케이? 항등식 문제 아까 내가 얘기했지. 항등식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항등식이랑 나눗셈을 섞었을 때 그 나눗셈의 관계식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라는 거고, 지금 너네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그런 것까지 안 만나겠지만 본 수업에서 발전편, 심화편, 그중에서 심화편을 풀어보면 나눗셈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나중에 분명히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알았지? 그래서 거기 심화편 보면서, 그리고 나도 기출문제 얼른 풀어버리고 추가 프린트 나갈 겁니다. 거기 가시면은 좀 난이도 높은 것들 많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당신들이 100점 노리고 이제 수업 시험 대비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아무튼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고 숙제는 어디? 기출문제 1, 2, 3회입니다. 알았죠? 앞에서부터 학교로 끊을 거니까 인더공고 전까지만 다 풀어오면 돼. 기출편 3개. 알았지? 발전편, 심화편 끝나고 나면 시작되는 거고,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내신 대비서 121페이지부터예요. 거기서부터 3회분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